명제라는 거는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집합의 개념하고 똑같아. 집합도 조건이 확실한 모임 이런 뜻이었거든. 그러니까 명제도 참, 거짓이 확실해야 돼.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문제로 설명을 해줄게.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 이 문장은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질 수가 있는 명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은 참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참 거짓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문장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명제가 아니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농구 선수는 키가 크다. 이 키가 크다의 기준도 참 애매하지. 몇 센치부터 키가 큰 거야? 2m야? 뭐 180cm야? 잘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애매한 문장이야. 그리고 3번.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왠지 이제 수학다운 수학식이 나왔잖아.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어도 얘는 명제가 아닌 거야. 왜냐면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 맞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야. 그럼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데 x가 뭔데?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x가 3이면은 맞는 말이 되거든? 근데 하지만 x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또 틀린 말이 된단 말이야. x가 뭐냐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아닌 거야. 자, 4번. 4번은 이게 마이너스 x가 양쪽에 다 지워지지. 그럼 7은 2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지. 확실하지. 거짓이지. 이렇게 참, 거짓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명제라고 한다 이거야. 5번은 맞는 말이지. 참이지. 그래서 얘도 명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원래는 명제라는 단원을 배울 때는 이게 만약에 중학교 때 단원이 들어갔으면 이런 거를 시험에 냈을 거란 말이야. 다음 중 명제가 뭐 아닌 것은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니네는 고등학생이니까 이런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보면 돼.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다룰 명제들은 전부 다 맞는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참거짓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룰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 자, 우리가 어떤 명제를 설명할 때 그 명제가 이제 문장이기 때문에 좀 길 거 아니야. 매번 그 문장을 계속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어떤 문자로 표현을 할 건데, 명제는 보통 이제 P로 많이 표시를 해. P. 이렇게 표시했을 때 어떤 명제가 P야. 그러면은 그 명제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17은 소수다 라는 명제를 내가 P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제 P라는 명제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로 부정했을 때의 명제도 생길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부정을 하면은 말 그대로 17은 소수가 아니다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부정이라는 건 여러 의미를 담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은 남자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자고. 그럼 이거의 부정이 뭐냐? 그러면 남자가 아니다인데 남자가 아니면 바로 뭐냐면 여자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대의 개념이 확실한 것들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지 말고 이렇게 반대의 개념을 직접 설명을 해줘야 돼.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럼 얘를 P라고 설명을 하면 이 부정은 기호를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여기다 물결 표시를 이렇게 붙여줄 거야. 물결로. 그리고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으면 돼. 영어에서의 그 아니다를 설명할 때 쓴 not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not P라고 읽는 거고 의미는 P가 아니다 이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돼.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거야.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돼.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부정이 두 번 들어갈 때가 있어. 그러면 P가 아니다. 2번 들어가면 이거는 없어지면 돼. 우리가 이제 부정을 강하게 하면은 긍정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부정이, 그러니까 물결이 2번 들어가면 얘는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명제의 부정을 한번 얘기해봐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이제 개념에서 설명해줬을 때, P에 대한 부정은 이제 물결을 붙인다. 이거인 거고, 지금 68번에서 부정을 한번 말해봐라는 거는 니네가 해보라는 얘기야. 자, 1번을 부정을 한번 해볼게. 얘는 이제 크다잖아? 한글로 따지면 이제 크다잖아? 크다의 반대 개념은 작거나 같다요. 그래서 2 더하기 6은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면 돼. 2번 아까 설명해줬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동집합이 요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지. 요건 짝대기는 부정의 뜻이니까 이걸 또 반대로 부정을 해버리면 동집합은 이거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조건이라는 걸 배울 건데, 조건을 배우기 이전에, 이 명제들의 구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봐야 돼. 예를 들어서, 가장 단순한 걸 한번 예를 들어보자. 2의 약수는 4의 약수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칠게. 이 명제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엇무엇은, 무엇무엇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이제 등호 역할을 하는 문자가 들어가고,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이 전체를 통틀어서 명제라고 하는 거야. 명제에는 구성이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 요거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요거 조건,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 그러니까 이제 명제 하나에는 조건이 두 가지가 들어간다 이거지. 그랬을 때 이 조건들을 설명한 내용이야. 문자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 이런 것들을 이제 조건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문자가 들어가지 않았잖아.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x는 2의 약수다. 여기도 x는 4의 약수다. 그러니까 굳이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건이라고 한다. 그럼 조건은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제 명제랑 구분짓기 위해서 조건은 소문자로 표시해. 아까 내가 명제를 아무 생각 없이 소문자로 표시했는데 명제 자체는 대문자로 표시해. P나 뭐 Q나 A나 B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조건은 소문자로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은 조건을 뭐 보통 이제 Q라고 표시를 해. 이건 이제 A, B, C, D 순서에 따라서 P 다음 Q다 이거야. 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조건 P는 조건 Q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성이.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조건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이제 참 거짓에 대한 내용을 또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할 거거든. 자, 어떤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드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다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 조건 자체만 보잖아? 조건 자체로는 참이나 거짓을 따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굳이 설명하자면은 이제 명제가 아닌 거야. 이 조건 자체는. 근데 조건과 조건을 연결을 하면은 이거는 명제가 될 수 있어. 참 거짓을 따질 수가 있다 이거야.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볼게. 이렇게 한번 보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명제가 있다 칠게. 그러면 x가 3보다 큰 게 뭐가 있을까? 되게 많지. 이거 따져보면은 뭐 3, 4, 5, 6 뭐 자연수뿐만 아니라 분수, 정수 뭐 엄청 많겠지. 이거를 집합으로 표시하는 걸 이렇게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래서 조건 P라고 설명을 했을 때 이 집합으로 따지면 이걸 진리집합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소문자로 썼다면 얘 대문자로 쓴다 이거지. 만약에 이제 조건 Q는 뭐 예를 들어서 X는 9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9보다 큰 숫자들도 이제 엄청 여러 가지가 있지. 이렇게 있는데 이 집합도 이거 이제 Q라고 썼다면 이거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조금 더 한번 가볼게.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조건을 한번 보자면 3보다 크다라는 내용에서는 얘가 참이다 거짓이다를 따질 수가 없어. 만약에 내가 X를 뭐 4라고 치면은 4는 3보다 크니까 맞는 얘기가 되는데 0이라고 치면 0은 3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참거짓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참거짓을 따질 수가 없어. 근데 이 두 개를 문장으로 한 글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 이렇게 되면 하나의 이제 명제가 탄생하는 거야. 자, X가 3보다 커. 그러면 X는 9보다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참거짓을 따질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1번으로 이제 명제 단원에서 이제 깊게 다룰 내용이 뭐냐면 과연 그 명제는 참이냐 거짓이냐. 그러면 참거짓은 따지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부터 따질 거야. 일단 지금 이것부터 한번 보자면 X가 3보다 커. 그럼 9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이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수직선으로 한번 보여줄게. X가 3보다 크대. 3보다 크면 전부 다 9보다 크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9보다 큰 게 맞지. 근데 아닌 것들도 있잖아. 예를 들어볼까? 4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 4는 그럼 9보다 큰 거야? 아니지. 3보다 큰 숫자 중에 여기에 안 되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지. 이거는 명제가 이제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만 봤을 때는 참거짓이 불확실한데 연결해버리면 이제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명제가 된다라는 내용이야. 자, 조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할 건데 어떤 조건 P가 있다. 그럼 이걸 이제 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고 읽을 때는 not P다라고 읽는 거야. 아니다 이거지. 그럼 이걸 집합으로 따졌을 때 아까 진리집합에 대한 설명했었지. 이거를 이제 집합 형태로 표시를 했을 때는 이걸 대문자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집합 입장에서도 이제 아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우리가 집합에서 아니다라는 표현이 여집합이 있었지. 집합 입장에서는 여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는. 자,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해라. 그냥 딱 요 하나밖에 없는 조건인 거야. 자, 8의 약수래. 8의 약수가 뭐가 있냐면 1, 2, 4, 8이지. 이거야 그냥. 그리고 여기선 중요한 게 조건은 소문자로 쓰잖아. 근데 집합을 쓰게 되면 대문자로 쓴다는 거. 그것만 좀 달라요.
자, 이제 중간중간에 또는이라는 단어하고 그리고라는 단어를 니네가 많이 볼 거야. 이게 조건이 말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라면, 이거에 대한 집합, 진리 집합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조건은 소문자로 써도 집합은 대문자로 쓴다라고 했잖아. 여기에 또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자, 이건 그냥 외우는 게 좋아. 또는은 집합에서는 합집합의 개념이야. 그리고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어. 그리고는 둘 다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교집합의 개념이고. 외워줘야 돼. 또는, 이거 합집합. 그 다음에 그리고, 네, 이거는 교집합. 이런 의미로 아예 이렇게 외워라 이거야. 자, 참거짓을 판단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판단을 하는 방법이 앞에 없길래 내가 여기다가 설명을 해줄게. 자, 참거짓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일단 물 흐르듯이 언어의 형태로,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하자면은 언어로서 이게 맞는 말이면은 맞다라고 해주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2번 한번 볼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합은 180도다. 어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삼각형의 각 세 개 합치면 180이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잖아.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참이네 하고 넘어가라 이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내가 아까 이제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해줬잖아? 자, P는 Q이다. 라는 설명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진리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집합을 대문자 표시하고, 요거에 대한 진리 집합을 대문자로 표시를 했을 때, 잘 봐. 뒤에 있는 조건의 집합이 얘를 포함할 때, 이 두 개가 이런 식의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할 때만 참이라고 하는 거야. 자, 아주 그냥 간단한 예를 한번 보여줄게. 있다, 여기. 4번을 한번 보여줄게. 자, 얘는 6의 배수야. 앞에 있는 조건. 뒤에 있는 조건은 3의 배수야. 자, 6의 배수 한번 써볼게, 몇 개만. 6, 12, 18. 이런 식으로 가겠지? 자, 3의 배수는 3, 6, 9, 12, 15, 18. 이런 식으로 가지. 내가 이제 굳이 얘를 더 많이 쓴 이유는 여기 있는 집합을 얘가 이렇게 포함할 수 있지. 자, 뒤에 있는 조건의 집합을, 앞에 있는 조건의 집합을 포함을 한다 이거지. 이렇게 될 때만 참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어. 이게 집합이 뒤에가 앞에를 포함을 할 때가 참이라며. 그럼 아닌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단 하나라도 안 되면 이거는 거짓이야. 단 하나라도 안 되면.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1번이 있어. 자, 소수는 홀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소수 집합을 쭉 한번 써보자면, 이제 2, 3, 5, 7, 11 이렇게 되거든? 그 다음에 홀수는 1, 3, 5, 7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소수를 쭉 살펴보면 다 홀수야. 전부 다 홀수인데 딱 하나만. 2는 소수긴 한데 홀수가 아니야. 그럼 얘가 얘를 포함을 한다고 볼 수가 없지. 누구 때문에? 2 되면 안 되는 거야. 다른 거 다 포함할 수 있어. 근데 쟤만 안 되는 거야. 그럼 쟤는 쟤 하나 때문에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거짓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부등식. 부등식은 집합으로 따지기에는 너무 이제 숫자가 많거든. 부등식은 반드시 그림으로,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있는 걸 P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걸 Q라고 했을 때, 이 P에 대한 그림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됐다 치고, Q에 대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됐다 치자고. 이게 P, 이게 Q. 이렇게 됐어. 자, 그림이 이렇게 되면 P가 Q를 포함하는 거야. 얘가 얘를 이렇게 포함하는 거야. 그럼 얘가 아니지. 반대 방향이잖아. 그럼 이건 거짓인 거야.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풀어봐라 이거야, 부등식은.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건 이제 부등식으로 한번 해보자면, 요거 인수분해했을 때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작거나 같다. 수직선에다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1이 있고 이게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이제 사이 범위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말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야. x는 요 사이에 있다 이런 뜻이야. 이상하지 말이. 이거는 참거짓을 따질 수가 없는 문제야. x가 뭔데? 뭐 설명이 없잖아 아무것도. 그냥 x가 저 사이에 있어야 된대. 그럼 밖에 있으면 틀리는 거지. x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명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참거짓 아니고 그냥 명제가 아닌 거야. 자, 일단 이제 조건이 부등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not P라고 되어 있잖아. 일단 1번부터 한번 설명을 할게.
부등식에서 부정의 의미가 뭔지 이걸 한번 보라 이거야. 자, P가 현재는 뭐라고 돼 있냐면 1부터 4 사이다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P야. 그럼 not P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이제 실수 전체의 집합. 그러니까 이 수직선 전체에 있는 숫자 중에서 요만큼만 P잖아. 그럼 not P면은 요거 빼고 전체 다야.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에는 1이 포함이 안 돼 있었지. 4는 포함돼 있었고. 그럼 not P에서는 이제 반대가 돼요. 여기는 1을 포함하는 거고, 여기는 4를 포함하지 않는 거고. 이것만 좀 지켜주면 돼. 그래서 이거는 식을 보고 그냥 눈으로 푼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수직선을 꼭 이용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어쨌든 나피는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4보다 크다 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요거 집합으로 좀 한번 볼까? 자, 또는 무슨 집합이냐? 합집합이다 이거야. 합집합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이거 어쨌든 간에 부등식이기 때문에 부등식 그림 그릴 거 아니야. 그냥 두 개, not P랑 Q 부등식을 다 한 번에 그린 다음에 색칠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전부 다 그냥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볼게. not P는 지금 1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다야, not P. 그 다음에 Q는 3보다 작고, 그리고 잘 봐봐. 또는이라고 돼 있지. 이거 합집합이야. 합집합이면은 그냥 둘 다 색칠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해서. 5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지금 까만색이랑 빨간색이랑 색칠되어 있는 모든 부분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부등식에서의 합집합은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가 정답인 거야. 그럼 뭐라고 쓰면 되냐? 이쪽은 x가 3보다 작다라고 쓰면 되겠지? 그리고 또는 이쪽은 4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요게 정답이지. 그러니까 여지까지 우리가 부등식 개념을 배울 때 연립부등식만 배워서 부등식을 2개 이상 깔아놓으면 겹치는 부분만 많이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여기에서는 또는의 개념이 다 그려놓고 색칠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다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P. 자, 여기 그리고 한번 보자. 그리고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교집합이야. 이게 이제 너네가 많이 생각했던 연립부등식 풀이 방법하고 똑같은 거야. 겹치는 부분 색칠하라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P는 1부터 4까지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not Q라고 돼 있는데, 자, not Q는 여기다 따로 한번 써볼게. 지금 현재 Q가 3보다 작고, 그 다음에 5보다 크다거든? 그럼 이거의 반대인 거는 이 바깥쪽이 아니라 이제 안쪽이 범위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색칠해주면 되거든. 3부터 5까지. 3부터 5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그렸어. 그리고 지금은 그리고잖아. 교집합이지? 겹치는 부분.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야. 그래서 정답은 3부터 4까지다 라고 쓰면 돼. 이게 정답이야. 그래서 부등식에서 합집합이랑 교집합 개념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가를 좀 알고 있어요. 자, 명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기호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은, 명제에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어떤 조건 P가 있다고 치고, P는 Q이다. 이렇게 해서 조건 두 개를 뭐뭐는 뭐뭐다 해서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잖아. 한글이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려면 기호로 표시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P이면 Q이다는 앞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할 거야. 그랬을 때 앞에 있는 거는 가정이고 뒤에 건 결론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별 의미 없는 얘기야. 근데 단어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x는 1이면 이거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앞에 있는 거 가정, 뒤에 건 결론. 얘는 P, 얘는 Q. 그래서 요걸 P라고 가정하고 얘를 Q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냥. 그리고 참과 거짓에 대해서는 아까 이미 다 설명을 했지. 이게 참거짓 따지는 방법이 얘만 있는 건 아니야. 네, 미리 얘기하지만 집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만 이렇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예제만 바로 보여줄게. 자, 12의 약수이면 이렇게 돼 있는데 12의 약수가 이제 1, 2, 3, 4, 6, 12가 있을 거야. 6의 약수는 1, 2, 3, 6이지. 그럼 얘가 참이니 거짓이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무조건 얘가 얘를 포함할 수 있는지만 보면 돼. 근데 포함이 안 되지. 왜 안 되니? 이유가 뭐야?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6도 다 있어. 근데 누구랑 누구만? 4랑 12가 이 안에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거짓인데
이게 이제 너네가 앞으로 보면은 어떤 명제에 대해서 참거짓을 따질 때 참인 거는 이유가 없어. 당연한 거야. 당연 그래서 맞는 거야. 그래서 뭐 설명할 게 없는 거야. 근데 거짓은 이유가 필요해. 중요한 거는 뭐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반례라고 불러. 반대가 되는 예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야 되는 문제들도 나올 거야.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반례가 딱 이렇게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몇 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반례가 엄청 많은 것도 있거든.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거짓이 되면은 꼭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돼. 자, x가 3의 배수이면 x는 6의 배수이다. 자, 앞에 있는 조건과 뒤에 있는 조건을 무엇은 그리고 뭐뭐이면 이런 단어들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랬을 때 3의 배수 집합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얘는 집합 표시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되고 자, 6의 배수 집합으로 표시해보면 6, 12, 18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어떤 집합이 더 큰 거냐?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쪽이 더 크지. 그래서 뒤에 있는 집합이 앞에 있는 집합을 포함을 할 수가 있는지를 봐야 돼. 포함이 안 돼. 거짓이야, 거짓. 자, 아까 얘기했지만 거짓이면 이유가 필요하다 이거야. 뭐 때문에 안 되는데 얘가 얘를 포함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뭔데? 일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 3 때문에 안 되지. 그래서 반례는 3이다. 자, 왼쪽에 있는 거 인수분해해서 답 구해보면은 이건 집합으로 따졌을 때 이제 1과 2만 들어가는 집합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0부터 4까지 얘는 부등식으로 돼 있지. 여기서 이제 니네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1, 2, 3이 들어가는 건 맞아. 근데 1, 2, 3만 들어가니? 이 안에 분수, 소수 엄청 많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집합을 포함을 할 수가 있는지 1과 2가 이 안에 다 들어가는지를 봐야 돼. 들어가지. 오케이. 맞는 거야. 그러면 참인 거야. 참인 거는 이유가 필요 없어. 자, x랑 y가 무리수이면 x 더하기 y도 무리수이다 이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무리수 생각하면 루트 많이 생각하거든. x를 루트 2라고 생각하고 y는 루트 3이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두 개 더했을 때 x 플러스 y는 이게 덧셈이 안 되니까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니까 얘는 무리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냥 보통 명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잖아? 그럼 대부분 다 맞는 것처럼 보여. 그럼 아닌 거를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 쟤는 아닐 거야. 뭐가 아닐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반례가 뭐가 있냐면 이런 건 상징적으로 좀 몇 가지 외우고 있어야 돼. x를 루트 3이라고 하고 y는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자. 그럼 x랑 y랑 더하면 어떻게 되니? 0이야. 그러면 0은 무리수가 아니잖아. 루트 아니니까. 얘는 유리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거짓인 거야. 그리고 그 반대된 예를 하나 내가 들어줬지. 얘뿐만 아니라 뭐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봐도 되고 뭐 심지어는 파이도 되고 여러 가지 가능하다 이거지. 자, 여기 명제를 한번 보면은 이걸 집합으로 바꿔봤을 때 낫 P면은 집합은 P의 여집합이지. 낫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Q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가면은 얘이면 얘이다인데 그게 이제 거짓임을 보여주래. 그럼 이게 이제 참이 되려면은 얘가 얘를 포함해야 되잖아. Q집합이 낫 P집합을 포함을 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찾으라 이거야. 자, 그럼 보면은 P 여집합이 어디냐? P 여집합이 여기란 말이야. 자, Q가 내가 지금 색칠한 부분을 포함을 못하는 원소가 뭐야? 이걸 따지면 돼. 다시 한번. Q는 여기 알고 여기가 지금 색칠한 부분을 포함을 못하는 원소가 누구 있니? 6하고 10이 있지. 걔네가 정답인 거야. 6하고 10. 자, 볼게요. 명제에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와. 자, 낫 P를 집합으로 설명하면 P의 여집합이지. 그 다음에 Q는 Q고, 이랬을 때 얘이면 얘이다가 참이래. 참이면 이게 맞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포함을 뒤에 있는 집합이 앞에 있는 집합을 이런 식으로 포함을 해야겠지. 그래서 이 명제를 집합의 말로 바꿔보니까 이거야. 그럼 이게 맞는 1번부터 5번까지 상황 중에서 맞는 걸 찾으라 이거야. Q가 언제 P의 여집합을 포함하냐? 사실 이게 지금 상상이 잘 안 간단 말이지. 이럴 때는 1번부터 다 해봐야 돼. 한번 볼게. 우리가 이제 집합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PQ 집합이 있을 때 자, Q집합이 P집합을 포함하는 경우 1번은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지. Q가 P를 포함할 때. 자, 이 그림인데 Q가
P의 여집합을 포함하냐? P의 여집합이 지금 이거거든? 이 그림에서. 그러면은 Q가 지금 이 색칠한 부분을 포함할 수가 있냐? 안 되지. 이 바깥쪽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건 거짓. 2번 반대네. P가 Q를 포함하는 거야. 그러면 P가 Q를 포함한다 해서 not P면 이 바깥쪽이지. 자, 바깥쪽, 그러니까 Q가 바깥쪽을 지금 포함할 수가 있냐? 말이 안 되지. Q 여기 있는데. 말이 안 돼. 이것도 거짓. 그 다음에 3번이 뭐냐? P랑 Q랑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래. 둘이 겹치는 부분이 없단 얘기야. 그럼 이제 PQ는 떨어져 있어야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P 여집합이 어디냐면 P 여집합은 여기야. 이건데 Q가 이 색칠한 부분을 또 포함을 할 수가 있냐? Q는 여기거든. 포함할 수 없지. 이게 또 반대야. 안 되는 거지. 그 다음 4번에 좀 별표 쳐주시고. 4번이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그림이라서 내가 한번 설명을 해줄게. 봐봐. 우리가 보통 이제 두 개의 집합을 설명을 할 때는 이랑 P랑 Q 바깥쪽에 있는 공간이 존재를 했었잖아, 보통은. 근데 지금 이게 없는 거야. 얘 자체가 그냥 전체 집합이 돼버리는 거야. 이런 그림이야. 뭐 따로 그리진 않는데 이렇게. 요 자체가 전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보자고. 이 바깥쪽 테두리가 전체야.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라고 했었거든. P의 여집합이 어디냐? 이 상태에서 전체에서 P를 빼면 여기야. 그러면 Q에 지금 색칠한 부분이 포함이 되지. 이게 맞는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그다음 5번. P랑 Q랑 똑같다. 이거는 그냥 P랑 Q랑 동시에 같이 그리면 돼, 이렇게. 그러면은 P의 여집합이 바깥쪽 여기지. 그럼 Q가 이 바깥쪽을 포함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두 개의 부등식이 있고, 문제에서 P이면 Q에다가 참이 돼. 자, 이걸 집합을 한번 바꿔보면은, P집합, Q집합. 참이 된다는 게 이제 뒤에가 별 포함하면 되겠지. 이 부등식 입장에서는 이게 포함한다가 어떤 그림이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2부터 A 플러스 1까지야.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A부터 4까지거든? 그럼 얘가, Q가 지금 더 커야 되잖아. Q를 바깥쪽에다 그리면 돼. 지금 P가 현재 요만큼이잖아. 그러면은 Q를 바깥쪽에다 그리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A의 위치가 이렇게 돼야 되고 4의 위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넓게 포함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문자에 대한 위치를 좀 한번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2A랑 마이너스 2가 있을 때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더 작아야 되는 거야. 이래야 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의 위치도 4보다는 작아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위치 따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부등식 방향만 보면 되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등호의 여부인데 이 등호가 진짜 어렵거든. 왼쪽에 있는 거에는 지금 등호가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이걸 좀 따져봐야 돼. 자, 근데 미리 얘기하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비어져 있지. 그럼 만약에 얘랑 똑같다고 치자고.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래도 될까 안 될까? 이래도 이 명제가 맞을까 안 맞을까? 이래도 맞아. 왜냐면 바깥쪽에 있는 부등식 입장에서는 이 점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안쪽에 있는 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쪽이 한 개라도 더 많아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맞는 말이 되지. 그래서 등호 들어가도 돼. 이쪽도 안쪽이 비어져 있고 바깥쪽이 색칠돼 있잖아. 얘가 똑같이 만약에 A 플러스 1이 4라고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도 바깥쪽이 한 개라도 더 많지. 그렇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거야. 자, 중요한 거. 이거 이제 정리해야겠지. 여기도 이렇게 됐어. 그러면 두 개 부등식 합쳐보면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정답은 1부터 3까지인 거야. 이게 정답이야. 이 부등호 따지는 게 매번 헷갈릴 거야. 내가 미리 패턴을 알려줄게. 자, 지금 이 빨간색은 바깥쪽이야. 파란색이 안쪽이라고 치자. 딱 한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등호를 붙여도 괜찮아. 한 가지의 경우를 빼고 내가 그 예외적인 경우만 지금 설명을 해줄게. 안쪽에는 색칠이 되어 있는데 바깥쪽은 비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안쪽에 색칠되어 있는데 바깥쪽은 비어 있는 경우가 있지.
이때만 등호가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등호가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그러냐를 생각해보면 얘랑 만약에 같은 값이라고 쳐봐. 바깥에 있는 거는 비워져 있는데 안쪽에는 색칠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안쪽에 있는 게 한 개라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안 되지. 바깥쪽에 있는 게 안쪽에 있는 걸 포함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 빼고는 다 가능한 거야. 지금 상황을 보면은 바깥쪽은 색칠돼 있고 안쪽은 비워져 있지. 이거랑 반대인 경우잖아. 어쨌든 얘 아니잖아. 그러면 다 등호를 붙여도 되는 거야. 자, 이번에서는 not P가 P의 여집합. 그 다음에 여기는 Q. 요게 참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걸 포함해야겠지. 일단 이제 P 여집합부터. 지금 이제 부등식을 보면은 마이너스 3보다는 왼쪽에 있고 3보다는 이제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 not이니까 부정이니까 방향이 바뀌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P야. 얘는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값이고 이 Q를 잘 보면은 Q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A-1하고 A+1의 위치를 어디다 놔야 되냐? Q가 얘를 포함해야 되지.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1이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A+1은 A+6은 여기 있어야 돼. 부등식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자, 그럼 한번 보면 A-1의 위치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야겠지. A+6의 위치는 3보다는 커야겠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등호의 여부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둘 다 안 들어가 있지. 그럼 등호 들어가는 거. 여기서는 둘 다 색칠돼 있죠. 그럼 등호 들어가는 거. 요거 마무리해주면 돼.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답을 써보면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고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만나는 부분이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답을 쓸 때 그냥 따로따로 쓰면 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봐봐. 우리가 보통 이제 수직선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다라고 설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이거는 어떤 그 단어를 안 쓰거든. 그냥 저거만 쓰면 끝이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야 돼. 얘는 이 부분도 되고 이 부분도 되지. 그러니까 둘 다 된다라는 의미로 이 사이에 또는이란 단어를 꼭 써줘야 돼. 만약에 너네가 서술형을 쓰는데 중간에 또는을 안 쓰고 이렇게 썼다. 그럼 틀렸다고 할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저것도 신경 써야 돼. 모든하고 어떤을 포함한 명제인데 모든부터 설명을 해줄게. 모든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무조건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1이다. 그러니까 모든 x는 제곱하면 무조건 1이냐 이거야. 그렇게 되니? 제곱해서 1 되는 거는 극히 드물지.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값이 다 맞아야 돼. 이건 일단 거짓이 되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은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맞는 말이어야 된다. 다 참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반대로 거짓이 되는 경우는 단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모든이 들어갔을 때 참이 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냐? 예를 들어 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모든 x는 제곱하면 다 0보다 크거나 같지. 크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참이 되는 경우지. 예외가 없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것처럼 단 하나라도 맞지 않는 게 있으면 이제 거짓이 되는 거야.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모든이 들어갔을 때 한 개가 간신히 나올까 말까 한 명제를 내줘. 그렇고 이번에 이제 어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떤은 반대 개념인데 어떤이 들어가는 거는 참이 되려면 하나만 맞으면 돼. 딱 하나만 맞으면 돼. 두 개여도 괜찮은데 뭐 두 개든 세 개든 무조건 하나만 맞으면 얘는 맞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거짓은 다 틀려야 돼.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야. 그래서 이런 명제가 있다. 자, 어떤이 들어갔어? 이 명제가 참이지 거짓이냐 한번 보자. x제곱은 1이다. 제곱해서 1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면 어떤 실수에 대해서 x제곱이 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참인 거야. 왜? 한두 개는 되니까. 자, 그럼 어떤에 대해서 틀린 경우가 뭐가 있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얘기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곱하면은 실수에 대해서 제곱하면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근데 0보다 작다고 실수 중에는 저런 숫자가 없는 거야. 다 틀리지. 하나라도 맞는 게 없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거짓이 되는 거야. 자, 이 말은 모든의 부정은 어떠냐?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야. 그래서 단어가 서로 반대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명제에 대해서 부정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모든은 어떤으로 바꾸면 되고 어떤은 모든으로 바꿔라. 그 얘기야. 자, 니는 헷갈릴까봐 내가 모든만 이제 몰아서 설명을 해줄게. 어떤 대로 설명하고. 기억 한번 봅시다.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일단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 모든 x에 대해서 x는 3보다 작다야. 자, 일단 모든이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참이 되려면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맞는 말이 돼야 돼. 근데 이게 그냥 이 상태로만 설명을 하면 문제에서 이 전체 집합 없이 설명을 하면은 이건 당연히 거짓이지. 모든 숫자가 다 3보다 작진 않잖아. 근데 집합이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전체 집합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전부 다 3보다 작냐 이거야. 다 3보다 작지. 맞는 거야, 이건. 참이야. 자, 리을 한번 볼게. 자,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 x는 x다. 자, 절대값 x가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절대값의 개념을 좀 한번 봤을 때 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게 양수면 그대로 나오지. 하지만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x가 전부 다 양수라는 거야. 0보다 크다 이거지. 이 조건에 의하면. 자, 그럼 모든 x가 다 양수냐? 지금 여기 양수밖에 없니? 음수도 있지. 얘는 거짓인 거야. 그럼 얘를 반례를 한번 들어볼까? 왜 안 되는 건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되면 안 되는 거야. 얘네들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거짓이다. 자, 이번 이제 어떤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참이 되기 위해선 딱 하나만 맞으면 돼. 자, 절대값 x가 2보다 크대. 자, 마이너스 2 절대값 해볼까? 2지. 마이너스 1 절대값 해볼까? 1이지. 0, 1이고 1도 1이고 2도 2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건 다 해봐도 2보다 클 수가 없어. 얘는 거짓이지. 하나도 맞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 x제곱이 이렇게 된다. 이거는 왼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인수분해가 이게 되지. x-2에다가 x 플러스 1로 되거든. 0보다 크다니까 이제 벌어지는 범위지. 마이너스 1하고 2가 있을 때 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범위다 이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것 중에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 딱 하나만 찾으면 돼. 자, 마이너스 2는 여기 범위에 들어가지.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2 때문에라도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최소 한 개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참이 되겠지. 문제에서는 참인 명제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하고 디귿만 되는 거야. 오늘은 명제 역과 대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 역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명제를 P이면 Q이다라고 한번 해볼게. P이면 Q이다. 이런 명제가 있을 때 첫 번째 역은 뭐냐면 가정하고 결론의 위치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Q이면 P이다가 되는 거지. 이거를 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교과 과정에서는 빠졌는데 이라는 게 있어. 이는 뭐냐면 부정을 하는 거야. 지금 현재는 P이면 Q이다잖아. 이걸 부정하면은 not P이면 not Q이다. 그냥 이 자체를 둘 다 부정을 해버리는 거야. 이걸 이제 이라고 해. 근데 교과 과정상 빠졌어. 그럼 내가 이 설명을 왜 굳이 하냐면은 대우를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대우는 역하고 이를 합친 거야. 그러니까 자리도 바꾸면서 둘 다 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not Q이면 not P이다 인 거지. 이게 이제 역하고 대우다. 이는 몰라도 괜찮아. 그냥 개념에서 한번 설명만 해준 것 뿐이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그래서 이걸 왜 배우냐. 어떤 명제가 있을 때 어떤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그 명제의 대우도 역시 참이 돼.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명제가 참이 되면 대우도 같이 따라가는 거야. 참이 되는 거야. 반대로 명제가 거짓이야? 그럼 대우도 거짓인 거지.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용하면은 어떤 그 증명하기 어려운 명제들이 있으면 그 명제는 반대로 이제 대우로도 한번 해보고 이걸로 증명을 해봤더니 참이야.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 원래의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추측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우를 배우는 거야. 자, 문제에서 명제의 역하고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단을 하래. 일단 문제가 4개 있는데 1번부터 차근차근 해볼게. 그냥 단순하게 한번 가보자. 자, 역부터 한번 얘기해볼까? 역은 대부분 이제 뭐뭐이면 뭐뭐이다. 요 가운데 요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바꾸는 거니까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야. 역이고 그 다음에 대우부터 써보자. 대우는 이 명제에서 위치를 바꾸면서 부정도 같이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부정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봐봐. 이 부등호는 부정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게 크거나 같다지. 한글로 따지면 이제 크거나 같다란 말이야. 그거의 반대 개념은 작다야. 그래서 부등호의 위치가 바뀌면서 등호는 빠지는 거야. 이렇게. 이면 그 다음에 이쪽은 x가 1보다 작다. 그리고 여기는 y는 1보다 작다인데 잘 봐. 여기 이고라고 써있지. 얘가 이제 그리고의 개념이란 말이야. 이게 그리고는 둘 다 돼야 돼 이런 뜻이야. 근데 이거의 반대 부정을 하게 되면은 또는으로 바뀌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결론은 이제 역하고 대우는 이렇게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 역은 참이냐 거짓이냐, 이 대우는 참이냐 거짓이냐를 밝힐 건데 보자. 역부터 한번 해볼게. 역은 x랑 y랑 합치면 2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x는 1보다 커야 되고 y도 1보다 커야 된다 이런 뜻이야. 자, 왠지 맞는 것처럼 보이지? 자, x가 y랑 합쳐서 2보다 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무조건 x랑 y랑 둘 다 1보다 커야 되니? 관리를 한번 들어보자. 일단 이건 거짓이거든? 거짓인데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x를 4라고 해볼게. y는 마이너스 2라고 하자. 그러면 x가 4고 y가 마이너스이면 둘이 합쳤을 때 2잖아. 크거나 같다니까 같다 해서 이제 맞는 말이 되지. 그러면 이 말은 맞는 거야? 4는 1보다 큰 게 맞거든? 근데 y는 1보다 크니? 아니지? 그래서 안 되는 얘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야. 뭐 이거 말고도 엄청 많겠지? 그래서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근데 대우인데 대우는 봐. 굉장히 유연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 내가 처음에 뭐라 했었냐면은 어떤 명제가 있었을 때 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반대로 명제가 거짓이야? 그럼 대우도 거짓이고 이렇게 따라간다고 했었거든? 이건 무조건 맞는 거야. 항상. 그러면은 명제랑 대우 중에서 둘 중에 내가 증명하기 쉬운 명제로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1번이 조금 쉽거든? 한번 볼까?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야. 그럼 두 개 더하면 당연히 2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그러니까 맞는 거란 말이에요. 별도의 정리 없이 이거는 그냥 쉽게 증명을 해버렸지. 근데 내가 대우를 하면 증명을 한다고 치자. x랑 y랑 합치면 2보다 작대. 더해서 2보다 작은 상황이 굉장히 많지. 근데 x는 그렇게 되면 x는 1보다 작고 아니면은 y가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그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야. 그래서 이거는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이 대우도 당연히 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인 거야. 그래서 이게 명제가 상황에 따라서 증명하기 되게 어려운 것들이 있어. 그래서 명제나 대우 중에서 쉬운 걸로 증명을 해서 이제 맞추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등호가 아니라 같지 않다라는 부등호가 나올 때는 대부분 증명하기가 진짜 어려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명제를 보면은 x랑 y랑 곱해서 2가 아니야. 두 개 곱해서 2가 되는 것보다 아닌 게 훨씬 더 많지. 곱해서. 이런 거는 증명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걸로 증명하는 것보다는 대우로 증명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야. 일단 역부터 한번 써볼게. 역은 이면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얘랑 위치를 바꿔. x가 1이 아니고 또는 y가 2가 아니면 xy는 곱해서 2가 아니다. 이런 뜻이야.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대우 한번 볼게. 대우는 위치를 바꾸면서 이제 부정도 같이 하는 거니까 일단 요거는 이제 위치를 바꾸면서 부정할 거잖아. 같지 않다의 부정은 같다지. x는 1이고 그 다음에 또는의 반대는 그리고야. 이고라고 쓰면 돼. y는 2가 아니다의 부정도 y는 2다가 되겠지. 이렇게 되면 x, y는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아까 설명했듯이 등호가 그러니까 부등호보다는 등호가 계산이 훨씬 더 쉬우니까 이 명제를 한번 증명을 해보자 이거야. 자, x가 1이야. 그리고 y는 2야. 그럼 곱하면 2다. 이런 뜻이지. 되게 쉽네. 맞는 거지 이건? 참이야.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이 명제도 참일 거다 이거야.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역은 어떻게 해야 되니? 역은 보면은 지금 보니까 이 부등호를 썼지.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증명하기 더 어려운 거잖아.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이 역에 대한 대우도 한번 생각해 볼게. 역에 대한 대우. 이거는 조금 이제 꼬인 형태의 문제풀인데 일단 보자면 이거 뭐뭐 이면을 기준으로 해서 xy가 2가 아니다는 부정하면 xy는 2다지. 이거 이면 요거 부정하면은 x는 1. 그리고 여기는 그리고 y는 2가 아니다는 y는 2다. 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냥 단순히 저 명제 하나만 나와 있는데 내가 증명을 못해? 그러면 대우 만들면 돼. 문제에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만 대우가 아니니까. 어쨌든 자 둘이 곱해서 2래. 그럼 반드시 x는 1이고 y는 2여야 돼? 아니지. x가 2고 y가 1일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 이런 반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 거짓이야. 그래? 그러면은 역의 대우가 거짓이야? 그럼 역도 거짓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우를 잘 활용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하고 또는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친구를 초대한다고 우리 집에 내 친구를 초대할 거야.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런 뜻이야. A 그리고 B는 A 와야 돼. B도 같이 와야 돼. 둘 다 되는 거를 그리고 오라 그래. 또는은 세 가지가 있어. 자, A만 와, B는 안 와. 그 다음에 A는 안 와, B는 와. 그 다음에 A랑 B랑 둘 다 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또는이라고 하는 거야. 집합으로 따지면 얘는 교집합. 집합으로 따지면 합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훨씬 더 개념이 더 큰 거지. 그렇게 이해해 주면 돼. 자, 이것도 역으로 한번 가볼게. 역은 요거 이면을 기준으로 해서 x는 0보다 커, y도 0보다 커. 그러면 둘이 곱하면 0보다 크다. 이건데 맞는 얘기지. 역은 양수고 양수니까 곱하면 당연히 양수겠지. 얘는 참이야. 그 다음 대우 한번 볼게. 대우는 요거를 부정하면은 xy가 0보다 작거나 같다지. 요거이면 요거를 이제 부정하게 되면 x 0보다 작다는 이렇게 바뀔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고, y가 0보다 크다는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는 지금 대우를 증명하기는 좀 어려워. 그래서 나는 이걸로 갈게. 자, x랑 y랑 곱했는데 0보다 크대. 그러면 둘 다 양수냐? 이런 뜻이거든. 둘 다 꼭 양수야만 곱해서 0보다 큰 거야? 아닌 경우도 있지. 뭐가 있냐면 음수.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아도 곱하면 양수가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반례가 되는 거고, 그래서 거짓인 거지. 그리고 명제가 거짓이기 때문에 이 대우에 대한 개념도 이제 거짓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역은 참인 거고 대우가 거짓이니까 이 명제도 거짓인 거지. 어쨌든 뭐 대우에 대한 참거치를 따지라고 한 거니까 여기까지. 일단 요거는 앞에 있는 거는 몰라도 괜찮아. A 합집합 B가 B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여기 이제 명제이고 그 다음에 역에 대해서 한번 볼게. 요거 뭐뭐 이면을 기준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거이면 A 합집합 B는 B이다 이거고, 그 다음에 대우를 보면 대우는 자리 바꾸고 이제 부정도 같이 하는 거니까 이 그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되면 반대로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이거이면 A 합집합 B는 B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어쨌든 간에 이건 지금 보니까 집합관계에서도 부등호 들어가면 이거 증명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걸로 할게. A 합집합 B가 B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집합에서 설명해 줬거든. 두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이나 교집합 얘기하면은 합집합은 큰 집합, 교집합은 작은 집합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A 합집합 B가 B라는 거는 B가 더 큰 집합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명제의 입장에서는 B가 A를 이렇게 포함하는 그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B는 A를 포함한다 맞는 말이지. 이건 참이야. 그래서 이 대우도 자연스럽게 참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역으로 따져보면은 B가 A를 포함하면 이 그림이지. 그러면 A랑 B 중에 B가 더 크다. 이 얘기니까 이것도 참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역이 되는 것도 참이고 그 명제도 참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얘랑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인 거야.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런 거지. 짝수는 2의 배수다. 짝수랑 2의 배수는 같은 말이지. 그래서 사실 역을 해도 자리가 바뀌는 것 뿐이지 달라지는 거 없단 말이야. 2의 배수는 짝수다가 이제 역이 되니까 어쨌든 이런 명제들은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인 거다. 자, x 플러스 y가 3보다 크면 x는 a보다 크고 또는 y는 1보다 크다가 참이래. 이 명제는 참이야. 그럼 대우 한번 볼까? 대우는 뭐가 될까?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또는을 그리고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y는 1보다 크다를 바꿔주면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x 더하기 y는 3보다 크다니까 작거나 같다로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명제보다는 대우가 계산하기 훨씬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또는 아니면 그리고 중에서는 그리고 훨씬 계산하기 쉬운 거야 이게. 자,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y도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둘이 합치면 3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등호가 이제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이렇게 되면 x 더하기 y는 3이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럼 a 더하기 1은 그러면 3이란 얘기네? 오케이. a는 2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왜 최대값이라는 말이 들어갔냐면 이거는 등호만 있는 게 아니라 부등호가 같이 있잖아. 얘보다 더 작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이 이제 2라는 거지. 정확하게는 정답이 a가 2가 아니라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야 돼. 그래서 최대값이 2인 거야. 자, 3단 문법이 뭐냐면 어떤 두 가지 명제가 있어. 지금 보면은 화살표 방향을 잘 봐봐. P이면 Q야. 그럼 Q면 R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연결되잖아. 그럼 결론이 뭐냐면 P이면 R이다. 그러니까 두 개를 연결해서 새로운 명제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이제 3단 문법인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한 거냐면은 굉장히 유명한 3단 문법이 있어. 이건 개념원리 책에도 있는 아주 유명한 3단 문법 명제인데 잘 들어봐. 자, 인간은 누구나 다 죽지. 그리고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인간이야. 그럼 연결을 해보면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니까 인간은 결국 죽어. 그럼 결론은 소크라테스는 나중에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를 이제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논리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말 이어서 쓰는 건데 우리가 지금 명제에서 쓰는 거는 방금 내가 설명했듯이 P이면 Q야. 그 다음에 Q이면 R이야. 이게 연결이 쭉 되지. 그러면 P이면 R이다로 새로운 명제가 하나 나와. 이 얘기야 지금. 자, 명제에서 요것들이 문제에서 참이다라고 나와 있어. 일단 참이어야 말이 되는 거야.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P이면 Q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ot R이면 not Q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전제가 돼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3단 논법을 얘기할 때 꼭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대우에 대한 조건이 나와. 대우. 자, 이런 명제가 있어. 얘 참이야. 그럼 이거에 대한 대우도 당연히 참이겠지. 그래서 대우를 끌어내는 거야. 이거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다지. 그리고 이 명제에 대한 대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의 대우는 Q이면 R이다. 자, 그러면 원래 명제가 두 개였던 건데 지금 네 개로 뻥튀기가 됐지. 자, 그럼 이 중에서 고르는 거야. 연결될 수 있는 거. 자, P이면 Q이다랑 Q이면 R이다를 연결하면 결론이 뭐냐면 이게 3단 논법을 통해서 나온 게 P이면 R이다라는 명제인 거야.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명제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끝난 게 아니야. 봐. 얘도 명제 아니야? 새로운 명제지. 이 명제에 대한 대우도 참이겠지. 그래서 이 명제에 대한 대우까지도 같이 써줘야 돼. 그러면 지금 두 개에서 시작했는데 6개가 돼버렸지.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객관식으로 내기 엄청 좋은 문제야. 객관식 보기 5개니까. 고르면 되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내가 여기 써놓은 것들은 전부 다 참이거든?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고르면 돼. 자, P이면 R이다. 어때? 맞지? 참이고. 그 다음에 not R이면 not P다. 는 4번에 있지. 맞고. 그 다음에 not P면 not R이다. 는 문제에서 없지. 이건 빼. 그 다음에 not Q이면 not P다. not Q이면 not P다. 여기 있지? 그 다음에 Q이면 not R이다. Q이면 not R이다는 없지. 이런 식으로 고르면 되는 거야.
지금 배울 게 두 가지야.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말인데, 미리 내가 얘기를 깔고 가면은, 충분 조건이라는 말 뜻이 무슨 말이지? 라고 이제 궁금해 할 수 있거든? 내가 충분 조건에 대해서는 금방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 근데 필요 조건은 말을 이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하면 할수록 헷갈려. 나도 이 수업을 준비를 할 때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을 해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한다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니야. 그냥 화살표 방향만 알면 돼. 그래서 크게 좀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을 거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본다. 지금 우리가 이제 P이면 Q이다가 이제 참이다라고 하자고. 우리가 앞으로는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를 앞으로는 말도 설명을 하기 싫어.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두 줄로 그을 거야. 두 줄로 그으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참이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P는 Q이게 한 충분 조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거든. 우리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거는 이런 말이야. P이면 Q이다가 참인 경우야. 지금 현재 P이면 Q이다가, 그리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화살표 방향이 반대야. 이렇게가 참일 때야.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표 방향이 반대라는 거는 되게 좀 생소하잖아. 우리가 보통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었었거든. 근데 이거는 뭐 위치만 좀 바꿔서 설명을 하자면 Q이면 P이다인 거야. 근데 여기서 굳이 PQ 위치를 바꾸지 말고 그냥 PQ 위치는 냅둬. 그리고 화살표 방향만 이렇게 바꿔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잘 봐. 충분 조건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필요 조건은 왼쪽으로 가는 거야. 너네가 기억할 건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왜 들어간 거냐면, 봐봐. 우리가 어떤 명제가 있었을 때 얘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었냐면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 배웠었지. 예전에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거야. 이 조건을 갖고 있는 집합들을 대문자 P로 설명을 하고 대문자 Q로 설명을 한다면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조건이 앞에 있는 조건을 포함을 해야 돼. 자, 그럼 봐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가 무슨 말이냐면 P가 Q에 포함되기에 충분하지. 이런 뜻인 거야. 말로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충분 조건은 설명이 되게 쉬워. 근데 필요 조건은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이거 생각할수록 어려워. 그래서 그냥 화살표 방향만 외우면 될 것 같아. 단어의 의미가 엄청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하면은 이건 충분 조건. 반대로 Q이면 P이다가 왼쪽 화살표로 가는 게 참이면 이거는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화살표가 양쪽으로 가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참이 되고 이쪽으로도 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애들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래. 이게 합쳐서. 그리고 이제 매번 수업할 때마다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계속 단어들을 설명을 귀찮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그냥 나는 단순하게 충, 필 이렇게만 얘기할 거야.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도 그냥 필충 이렇게 하고 말게.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여기 1번을 보면은 화살표만 기억하래잖아. 예전에 개념문을 찾아보면은 막 그림으로 설명 나오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절대로. 화살표 방향만 기억하면 돼. 자, 한번 볼게. 지금 여기에서 P라는 조건이 X는 2래. 집합으로 따져볼까? 2. 그리고 Q라는 조건은 X제곱은 4야. 제곱해서 4 되는 게 두 가지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쪽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볼게. P이면 Q이다가 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뒤에 있는 조건의 집합이 앞에 있는 조건의 집합을 포함을 해야 돼. 어때? 맞지? 이렇게가 지금 현재 참이란 말이야. 그럼 보통 화살표 하나 그어놓고 그 위에다 동그라미를 쳐. 두 줄은 확실할 때 하는 거고 지금 애매할 때는 한 줄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돼. 아니면 X 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반대거든. 니네가 헷갈려 할 만한 건 이거야. 우리가 여지까지 명제 설명할 때는 다 오른쪽으로 갔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왼쪽이 왜 나와?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는 아까 배웠던 여기랑 개념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쪽으로 가는 거야. x제곱이 4면 x는 2다. 이런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역하고 같은 개념인 거야. 그래서 여기 참이면 필요 조건이 맞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어쨌든 간에 이쪽 화살표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집합이 이렇게가 지금 포함이 되니? 안 되지. 이쪽이 더 크잖아. 이쪽 화살표 입장에서는 얘이면 얘이다기 때문에 뒤에 있는 집합이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얘 집합이 얘 집합을 포함할 수 있냐? 안 되지? 그러니까 거짓인 거야.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문제들은 화살표 2개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를 따져서 최종적으로 정답을 내리는 거야. 이건 이제 충분 조건이 되겠지. 오른쪽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갈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제 뒤에 가면은 이 PQ 위치를 막 바꾸고 막 장난을 할 거거든. 일단 미리 얘기하는 거는 내가 외우자라고 했을 때는 일단 무조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이런 존재 하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PQ가 위치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라는 거를 내 전제에 깔고 시작할게. 일단 첫 번째, 이쪽으로 가는 거 확인해 볼게. X가 0보다 작아. 그러면 음수란 얘기잖아. 그럼 이 절대값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겠어? 마이너스로 나오겠지. 음수니까. 그럼 얘는 0이다. 맞는 얘기지. 이쪽은 맞는 거야. 참이야. 그럼 반대로 한번 가보자. 반대로 갈 때는 x 더하기 절대값 x가 0이래. x 더하기 절대값 x가 0이다. 물론 방금 여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로 나와서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맞아. 0보다 작다 맞거든?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일단 미리 얘기하면 이 문제는 거짓이야. 안 돼. 이유가 뭘까? 이거는 0 하면 대입해봐. 0. 0 대입하면 0 더하기 0이니까 0 되지. 이게 반리가 x는 0일 때. x가 0일 때도 이 조건이 참이 되기 때문에 여기 0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맞으려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틀린 거지. 그럼 결론은 이제 오른쪽만 가네? 그래서 이거는 충분 조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해석부터 하고 가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 x랑 y가 실수여야 돼. 이래야지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맞는 거야. 실수라는 말이 없잖아? 그럼 이거는 틀린 말이 돼버려. 그래서 일단 실수라는 전제 하에라는 걸 밝히고 시작할게. 자, 어떤 거를 제곱했어. 그리고 또 어떤 거를 제곱했어. 합쳐서 0이래. 우리가 보통 제곱하면은 양수이거나 0이어야 되거든? 그러면 양수끼리 합쳐서 0이 나올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지. 이건 무슨 소리냐? 둘 다 0이라는 거야. x는 0. 자,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을 잘 봐야 돼. 둘 다 그래야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그래도 돼가 아니라 둘 다 그래야 돼. 자, 그래서 그리고의 개념이다. 교집합의 개념이라고. 그 다음 얘도 한번 볼까? 얘는 절대값이야. 절대값은 우리가 기본 개념이 0과의 거리란 말이야. 거리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양수로 나와야 돼. 0 아니면 양수여야 돼. 음수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얘가 음수로 나올 수가 없어? 얘도 음수로 나올 수가 없어. 0보다 크거나 0이거든. 근데 둘이 합쳐서 0이라고? 이것도 둘 다 0이라는 거야. 그래서 x는 0, 그리고 y는 0이다. 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조건을 한번 봐봐. 왼쪽과 오른쪽의 조건이 어때? 완전히 똑같지. 이런 애들은 오른쪽도 맞는 말이고 왼쪽도 맞는 말이 돼.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지.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수학에서만 굳이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다른 어떤 책을 좀 많이 읽어보면은 당연히 맞는 말을 할 때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을 때를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그래서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도 쓰이는 단어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P이면 Q이다부터 한번 보자. 어떤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야. 자, 이등변 삼각형 개념을 잘 봐야 돼. 이등변은 두 변만 같아도 이등변이라고 부를 수 있지. 자, 정삼각형은 세 변이 같아야 돼. 그럼 어떤 조건이 더 큰 집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봐봐.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자, 우리가 보통 이등변 삼각형 보고 정삼각형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니? 이건 아니지. 반대로 한번 생각해볼게. 그럼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건 맞을까 틀릴까? 이건 맞는 거야. 왜? 정삼각형은 세 개가 같잖아. 그럼 두 개만 같다라고도 할 수 있냐? 뭐 설명하자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필요 조건만 되는 거야.
자, 일단 얘부터 한번 보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화살표를 잘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얘를 조건으로 뭘 어떻게 푼다기보다는 집합으로 해결을 해줘야 돼. 이걸 진리집합으로 바꿔보면은 P는 집합으로 대문자 P, Q는 집합으로 대문자 Q가 되고, 화살표 방향으로 보니까 이게 참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충분 조건이니까. 그러려면 뒤에가 얘를 포함해야 되지. 그러니까 Q가 더 큰 집합이 이게 되게끔 우리가 이제 A를 잡아줘야 되는 거야. 일단 P를 한번 그려볼게. 얘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고정이고. 그러면 이제 얘는 우리가 이거 절대값 있을 때는 내가 이거 이렇게 한번 설명해 준 적 있거든? 이렇게 절대값이 작거나 같다면은 이쪽에다가는 마이너스, 이쪽에다가는 플러스해서 가운데 x를 껴넣어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 얘는 이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인데 그럼 마이너스 a의 위치가 q가 얘를 포함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a는 이렇게 a는 이렇게 위치해야만 얘를 이렇게 덮어줄 수가 있겠지. 큰 집합이 돼야 되니까. 이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지. a의 위치는 5보다 커야 되지. 중요한 거. 등호는. 이거 니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언제 등호를 안 붙이는 거였냐면 안쪽에는 색칠돼 있고 바깥쪽은 비워져 있을 때. 그때만 등호를 쓸 수 없고 나머지는 다 쓸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여긴 등호 붙여도 돼. 둘 다. 결론은 요거 정리해보면 2보다 크거나 같다지. 왼쪽 거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거는 5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겹치는 게 여기인 거야. 그래서 정답은 얘가 되는 거지. 자, 내가 무슨 조건을 설명할 때 어떻게 했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이때 이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는 게 좋아.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설명을 했단 말이지. 자, 얘가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러면 지금 이제 얘가 P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Q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필요 조건이라고 돼 있어. 필요 조건은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는 게 참이 될 때란 말이지. 자, 그럼 말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얘이면 얘이다가 지금 참인 거잖아. 말을 정리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 아니면 x 플러스 3은 0이 아니다. 이건 거야, 지금. 이게 참이라는 거야, 현재. 약간 복잡하지?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이명제가 참인 건 알겠는데 같지 않다잖아. 못 풀잖아.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대우로 바꾸는 거야. 대우로 바꾸면은 요거는 x 플러스 3이 넘길게 그냥. x가 마이너스 3이다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요거 이면 요것도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다로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x가 마이너스 3이면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참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는 거야. x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지. a는 정리해보면 4가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a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방정식에 대입하는 형태로 문제를 그냥 생각해도 괜찮아. 내가 이제 풀로 설명을 해주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만 급하게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대입해서 풀면 돼. 자,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돼 있어. 일단 화살표 방향을 좀 볼게.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화살표는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여지껏 보던 형태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많이 봤으니까 이걸 위치를 좀 바꿔볼게. not q이면 not p다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이거를 집합으로 한번 바꿔보자. 얘는 not q니까 q의 여집합으로 볼 수 있지. not은 집합으로 따지면 이제 여집합으로 가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화살표가 이쪽으로 갈 때 참이다라고 했으니까 뒤에가 앞에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얘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을 하려면 여집합을 좀 빼버려야 되거든? 그럼 전체에다가 여집합을 다 한번 해줄게. 전체 여집합을 나눠줄 건데, 여집합의 여집합 만나면은 Q로 바뀌지. P 여집합의 여집합도 마찬가지. 근데 중요한 거는 포함 관계에서는 여집합 하면은 바뀌는 거야. 반대로. 이렇게. 결론은 이거야. Q가 P를 포함한다.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지. B가 이제 Q가 P를 포함할 수 있게. 이런 그림 나오는 거야. 이거 찾으면 돼. 자, 그러면은 1번을 맞을까? Q가 P의 여집합을 포함한다? P의 여집합 여기잖아. 바깥쪽으로. 이렇게. 얘가 Q를 포함한다? 못하는 거지. 이거는
몇 번이 답이니, 이게? 그러네, 3번이네, 그지? P랑 Q 중에 교집합, 작은 거 P집합 맞지? 네, 3번이네. 그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정리 한번 해볼게. 충분 조건 오른쪽으로 가지? 이렇게, 끝. 이거만 하면 돼. 그다음 두 번째, 얘는 필요 조건이야?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화살표 돌려서 정리를 하면, 두 번째, Q이면 not P다. 가 되고, 그다음 세 번째, not S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다시 한번 충분 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not S이면 Q이다. 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참이라고 생각하는 조건 세 가지를 쓴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3단도법에서 했던 게 뭐냐면, 대우를 끄집어내야 되지. 자, S는 R이다는 대우가 not R이면 not S다요. 그 다음에 요거의 대우는 P이면 not Q이다. 요거의 대우는 not P이면 S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원법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연결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눈에 좀 보이는 게. 일단 not P이면 S이고 S이면 R이다. 그럼 결론은 여기면 요거이다. 로 정리할 수 있지. not P이면 R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보이는 게 Q이면 not S면 Q이고 Q이면 not P이다. 그래서 결론은 not S이면 not P다로 정리할 수 있지. 또 있을까? 얘도 되네. not R이면 not S고 not S면 Q이다. 그럼 결론은 not R이면 Q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합이 3개고 그러니까 벌써 6개가 주어져 있잖아. 뭐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나올라나? 모르겠어.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3단 논법에서도 이거 3단 논법에 대한 대우도 참이 된다 그랬었지. 그것도 또 한번 써볼게. 요거의 대우는 not R이면 P다. 요거의 대우는 P이면 S이다. 요거의 대우는 not Q이면 R이다. 그러니까 할 게 엄청 많지 지금.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놓고 고르기에는 조금 애매해.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에 좀 맞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첫 번째,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지. P이면 R이다가 있어 없어 지금 문제에서. 일단은 안 보이는데, 자 이거 봐봐. P로 시작하는 명제가 여기 있지. P이면 S이다 보이지? S가 여기 보면 S이면 R이다도 있어. 그럼 이렇게 둘이 연결하면 이거 나오지. P이면 S이다, S이면 R이다. 그럼 P이면 R이다라는 얘기니까 맞는 거야. 그다음 필요 조건 화살표 일로 가지. 정리해보면 not Q이면 R이다야. 그럼 not Q로 시작하는 명제가 여기 있지. 이게 이제 니은인 거네. 바로 나오네. 맞고. 자, 디귿은 P는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는 말 그대로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하고 따로따로 두 가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P이면 S이다하고 S이면 P이다가 둘 다 동시에 나와야 돼. 근데 P이면 S이다는 여기 있어. 근데 S이면 P이다는 안 나와. 지금 S로 시작하는 명제가 얘밖에 없거든, 지금 현재. S이면 R이다. 그럼 R을 연결을 해보면 R로 시작하는 명제가 또 여기 보면 없어요.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는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만 되는 거지. S이면 P이면 S, 이것만 되는구나. 충분 조건만. 지금 배울 게 이제 증명이란 말이야. 증명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이제 말로 설명하면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근데 문제를 하나 보여줄게. 자, 일단 명제가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이건데, 일단 이 명제의 대우를 한번 얘기해볼게. 이면 기준으로 해서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자, A, 자, 또는을 그리고로 바꿔주시고, B는, 그 다음에 짝수는 홀수야.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해서 자리 바꿨고, 그 다음 이쪽은 이제 A 곱하기 B가 짝수의 반대, 이제 홀수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저 명제를 가지고 내가 증명을 할 수가 없으면 대우를 통해서 증명을 한다. 요게 이제 포인트야. 근데 일단 너네가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문제의 특성상 짝수라는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은, 짝수는 사실 2의 배수잖아. 우리가 이제 배수를 따지는 방법은 2에다가 어떤 문자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짝수를 설명하는 방법은 2 곱하기 K, A를 곱해도 되고, A는 여기 있구나.
이제 K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2만 곱해져 있으면 그냥 짝수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증명 방법 중에 짝수를 증명하는 방법은 2만 곱해져 있으면 돼. 이렇게만 이해합니다. 그럼 홀수는 쉽게 얘기해서 짝수에다가 더하기 1 하면 돼. 그러니까 2의 배수에다가 더하기 1 하면 돼. 아니면 뭐 빼기 1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같은 표현에 의하면 2k 플러스 1 혹은 뭐 2k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대우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A랑 B랑 둘 다 홀수라면서 그럼 내가 A, B를 홀수라는 문자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A를 나는 X를 표현할게. 2X 플러스 1이라고 할게. B는 2Y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문자를 내 맘대로 이렇게 만들 때 얘가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돼. 문제에서 자연수라며. 그럼 이거는 플러스 1 가지 말고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 1로 갈게. 이게 맞겠다. 자, X랑 Y는 자연수다.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홀수라는 게 이제 1, 3, 5, 7 이렇게 되잖아. 얘를 1을 표현하려면 X에다 1 대입하면 되지. 그 다음에 X에다 2 대입하면 3이고 3 대입하면 5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 설정을 하되 꼭 옆에다가 범위를 써줘야 돼. 자연수인지 뭐 정수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자, A랑 B랑 이제 홀수라고 나왔어. 그럼 곱해서 홀수라며. 그럼 곱해보자 이거야. A 곱하기 B는 2x-1 곱하기 2y-1이잖아? 곱해보면은 4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야. 자, 그리고 곱했어. 이게 이제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뭘 보고 판단하냐면 2가 곱해져 있는 날을 보면 돼.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포인트는 2야. 2로 묶어주면은 이 안에 문자가 뭐가 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2랑 뭐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지. 얘만 봤을 땐 짝수거든. 근데 뒤에 뭐가 있냐면 1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A, B는 홀수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저 명제가 참인지 어쩐지 내가 못 풀었어. 그래서 내가 대우를 통해서 풀어가지고 참이라는 게 나왔잖아? 그럼 저 명제도 참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이 문제를 뭐 대우로 풀지 어쩔지는 많이 풀어봐야 알겠지만 웬만한 문제들에서 다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참임을 증명해 이렇게 나오니까 방식은 이런 식으로 따라주면 돼. 자, 여기도 보면 지금 같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 같지 않다는 증명하기 어렵다 그랬지? 그래서 얘를 같다로 바꿀 건데 일단 대우부터. 대우가 뭐냐? 뭐 이면을 기준으로 해서 x는 0 그리고 여기는 2고라고 돼 있잖아. 또는으로 바꾸시고 그러면 xy는 0이다 이거거든. 근데 일단 또는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아까 이제 내가 설명해 줬을 때 또는의 개념은 이거였었지. 첫 번째 x는 0 이고 y는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는 0이 아니고 y는 0이고 그다음 세 번째 x도 0이고 y도 0이고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다 합쳐서 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또는이라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서 이 셋 다 되는지 확인만 하면 돼. x는 0이고 y가 0이 아니야. 그럼 x랑 y랑 곱하면 얼마야? 0이지. 얘는 x 0 아니고 y는 0이야. 그럼 곱하면 0이지. 둘 다 0이야? 곱하면 0이지.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참이구나를 이제 증명해 주면 되는 거지. 자, 귀류법은 단순히 내용하면 이런 내용이야. 그 증명의 과정이 어떤 명제가 있어. 그 명제를 직접 증명하는 게 아니라 명제를 부정해서 그 부정이 거짓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가 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명제 부정부터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돼 있어. 루트 3은 유리수다가 이제 부정이 되겠지. 그래서 일단 미리 얘기할게. 명제의 부정을 내가 만들었지. 내 이제 부정을 지금 증명을 할 거야. 근데 그 결과는 거짓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거짓이 나오게끔 생각을 해주고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 풀이 방법의 특징이 뭐냐면 유리수다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를 봐야 되는데 이것도 써주고 시작할게. 이 문제의 특징이니까.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냐면 유리수야라고 하면은 A분의 B라고 설명을 해. A분의 B. 여기서 중요한 거는 A, B는 서로소가 아닌 자연수다. 이 말을 꼭 붙여야 돼. 그래서 유리수라는 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면 요 설명을 꼭 붙여줘라 라는 내용이에요. 한번 해볼게. 자, 루트 3이 유리수다라는 거를 내가 지금 보여줄 거야. 루트 3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A분의 B라고 할게. 그리고 A분의 B는 A, B는 서로소가 아닌 자연수다 라고 돼 있어. 자, 그럼 봐봐. 양쪽에 A를 곱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 루트 3A는 B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제곱을 한번 해볼게. 제곱하면 3A 제곱은 B제곱이잖아?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A제곱 앞에 3이 곱해져 있잖아. 그럼 B제곱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B제곱은 3의 배수라고 볼 수 있지. 자, 근데 B제곱이 3의 배수잖아? 그러면 B도 3의 배수야. 일단 이 명제도 또 한번 증명이 필요한 명제라서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B제곱이 3의 배수면은 B가 3의 배수야. 그러면은 B가 3의 배수면 예를 들어서 뭐 B를 3K라고 하자고. 이렇게 했을 때 B에다 3K를 대입하면 3A제곱은 9K제곱이 되겠지. 그럼 양쪽을 3으로 나누게 되면 A제곱은 3K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보니까 A제곱도 3의 배수가 되는 거지. 잠깐만, A제곱이 3의 배수면 그럼 A도 3의 배수야.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결론을 낸 게 뭐냐면 A도 3의 배수고 B도 3의 배수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뭐 어디에서 뭐가 잘못돼 버리냐면 처음에 뭐라고 돼 있냐. A, B는 서로소가 반장하건 서로소가 아니냐 아니라 서로소인이야. 미안. 서로소인 자연수야. 그러니까 두 개는 나눌 수 없다는 얘기야. 근데 A가 3의 배수고 B도 3의 배수면 이게 서로소가 되겠니?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존재했던 요 내용이 잘못되는 거야. 그래서 A, B는 서로소기 때문에 모순이다. 요 단어가 되게 중요해. 모순이다. 그래서 이거는 거짓인 거야. 그러므로 거짓.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그 부정한 내용이 거짓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가 맞는 명제가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증명 방법인 거야.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 증명을 다시 한번 보여줄게. B제곱이 3의 배수면 B가 3의 배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를 내가 증명을 할 때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게. 요 명제의 대우는 B가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러니까 B가 3의 배수가 아니면, B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야. 그러면 이제 B가 3의 배수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3의 배수가 아니다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3의 배수는 배수 판정법에 의하면 이렇게 돼. 3의 배수는 3K로 표현할 수 있지. 그럼 배수가 아니면 3K 플러스 1.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하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 해서 이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 3의 배수가 아닌 걸. 이렇게 두 개를 가정을 했을 때 B 제곱하면 요거 제곱하면은 9K 제곱 6K 플러스 1이야. 근데 이거는 3으로 묶어봤을 때 3K 제곱 플러스 2K로 묶일 수 있고 뒤에 1이 남아. 그럼 얘는 어쨌든 간에 3의 배수는 아니지. 오케이. 맞는 거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B 제곱해보면 9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4란 말이야. 이것도 이제 3으로 묶어보면은 3K 제곱에 플러스 4K 그리고 4는 3 더하기 1로 생각할 수 있지. 3만 데려가면 이렇게 그리고 1이 남아. 어쨌든 3의 배수가 아니지. 그래서 이제 이 명제가 맞을 수 있는 거야. 아까 처음에 그 명제가. 그게 이제 중간에 원래 설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직 너네가 이제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제 중간에 설명해 준 거야. 이거는 방금 설명했던 그 내용이야.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기류법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부정을 한번 해보자. 부정하게 되면은 n제곱이 3의 배수, 근데 이거 부정하지 말고 대우법으로 가자. 이거 안 되겠다. 대우를 이용할게. 대우 이용하면은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걸 지금 증명하는 거야. 그럼 이제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걸 아까 설명했듯이 3k 위 옆에다 이제 1 더한 거 하고 3k 옆에다가 2 더한 거 이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지. 이제 각자 제곱했을 때 요거 제곱하는 게 이제 9k 제곱 6k 플러스 1 이고 요 부분은 3으로 묶이니까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이지. 그래서 3하고 이제 곱해져 있는 거 이외에도 뒤에 남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얘는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까. 얘도 마찬가지지. 9k 제곱 12k 플러스 4에 대해서 요 4는 3 더하기 1이니까 요렇게를 3으로 묶어가면 3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뒤에는 1이 남는다. 그래서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얘는 그렇게 되고, 자, 일단 부정을 해보면 2-루트 3은 유리수다야. 유리수다를 이제 증명하는 건데 일단 여기서 이제 2-루트 3에서 2는 유리수기 때문에 유리수기 때문에 루트 3만 이제 유리수인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요거를 이제 a분의 b라고 할게. 여기서 마이너스도 필요 없어. 마이너스 플러스가 유리수가 아니냐, 유리수냐 아니냐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a, b는 서로소인 자연수 라고 이제 가정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양쪽에다가 a를 곱하고 제곱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a제곱 앞에 3이 곱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b제곱은 3의 배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 b제곱이 3의 배수면 b는 3의 배수다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b가 3의 배수면은 b를 이제 3k라고 가정하고 이걸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3a제곱은 이제 9k제곱이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 그럼 정리해보면 a제곱은 3k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이것도 a제곱이 3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a제곱이 3의 배수면 a도 3의 배수인 거야. 자, 그럼 이제 a도 3의 배수, b도 3의 배수인 건데 그러면은 a랑 b가 둘이가 서로소가 돼? 둘 다 3의 배수인데? 그럼 둘이 3으로 나눠질 거 아니야. 뭔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에 이제 모순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a도 3의 배수고 b도 3의 배수니까 a, b가 서로소라고 했던 그 서로소임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 명제는 이제 거짓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정을 한 명제가 거짓이기 때문에 원래 처음의 명제는 참이 된다로 증명을 하면 되는 거지.